최근 댓글에 가장 많이 달리는 이제 댓글들이 하나인데, 네. 뭐냐면, 이제 국제 결혼하는 신랑이 소득 수준. 우리 노 사장님은 트렌드가 바뀌어서 월평균 4, 500 이상 받는다. 이상 받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말을 많다. 한다고 예. 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댓글입니다. 댓글에 뭐라고 했냐면, 정신 나간 소리 아닌가요? 한국 사람 8알이 중소기업 근무합니다. 중소기업 결혼 정년기 급여는 그 수준이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일반 직원으로 다니는 분들, 연봉 대부분 5천만 원에서 한 6천 사이입니다. 작게 받는 분 4천 정도까지 받는 분 있죠. 그 정도면 나이대가 이제 많이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중소기업 중에도 경력 오래 기술직인 사람들, 저희가 결혼시킨 사람들 중에 연봉 7천, 8천 많아요. 그분들 대부분 40대 말입니다. 40대 말 때문에 주로 회사의 팀장급을 맡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지금 결혼하는 게 많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자영업 중에서도 전문 자영업 또는 지금은 뭐 부모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건물 임대 사업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1,000, 2,000 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댓글 하신 분은 젊으신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 중에서는 고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나이대가 40대 중반 이상 분들이에요. 자, 지금 30대 분들 결혼하시는 분들 중에 직장 다니고 이런 분들 공무원이고 이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연봉 4천에서 한 6천 사이입니다. 지금 4천 알로는 거의 잘 없죠. 실질적으로. 근데 이제 젊은 나이에 가끔 가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식당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 그 신랑분 결혼하신 분 중에 29살 식당분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분도 월 1,000 이상 소득이에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오시는 분 중 40대 초반분이죠. 어머님하고 두 분 펜션 사업해요. 월 한 2천 넘는다 그래요, 수입이. 어머니하고 둘이서 하는데. 자꾸 그렇게 돈 많이 버시는 신랑들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받는 게 한 300선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눅 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저한테 상담 오면 합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저는 연봉이 얼마인데 결혼이 가능합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보통 카톡 댓글로, 카톡으로 와요,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하면서 얼마 수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현재 돈을 벌어서 얼마를 저축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월 300 받는 분이 한 달에 200을 저축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결혼을 해도 결혼을 하면은 지출이 분명히 연 평균으로 월 한 100만 원 이상 정도는 지출이 더 나간다고 잡아야 됩니다. 그런 분. 자, 월 500을 버는 사람이 지금 저축도 못하고 혼자 살다 보니 그냥 빠듯해요. 그분은 결혼하면 더 힘들어요.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얼마 전에 상담실 예를 제가 하나 들어드릴게요. 자기가 350을 받고 있답니다. 350을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본인이 200 정도를 모으고 있어요. 150걸 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나가고 보험도 나가고 이래 하는데 본인이 지금 결혼을 하려고 이제 하는데 본인이 현금을 한 1억 정도 모아놨대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이걸로 자그마한 집을 하나 사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대출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대출을 받으니까 대출 이자와 원금을 갚아 들어가는 게 월 100 정도는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분 100 남잖아요. 그러면 결혼에 살면은 본인은 그분은 돈을 모으기를 힘들 겁니다. 있는 돈 월급 받고 대출 내고 뭐 이것저것 하고 결혼 생활에서 좀 자금이 더 들어가는 거. 일반적으로 생활비는 한 50만 원 정도 더 들더라도 뭐 신부하고 지내면서 1년 평균 잡아보면은 뭐 처갓집 데려서 한번 간다 그러면 비행기 값부터 경비 들어가고 하니까 월 100만 원 이상은 더 간다고 잡으십시오. 하면 그분은 버는 게 없는 거예요.
돈을 모으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그분은 남죠, 그래도. 예, 집은 남는 거죠. 근데 그분은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현재는 본인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다른 사업을 이제 전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때까지는 본인 돈은 못 모으겠지만은 결혼하는 데는 그 정도 같아도 여유가 현재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유가 없는 분은 한 달에 500불고 700불만 뭐 해요. 만약에 다 쓰고 만날 지금도 빠듯한 사람이다. 뭐 나가는 거 많다. 뭐 은행 빚 많아갖고 대출 이자 많이 나가고 한다. 그러면 결혼하면 힘들죠. 중요한 거는 현재 살아가면서 내가 내 수입에서 얼마 정도는 지출이 나고 얼마 정도가 모으고 있는데 그러면 그 모인 데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앞으로 결혼 생활비로서 얼마 정도 더 들어갈 거고 이걸 계산해 보라는 거죠. 돈 1,000만 원, 2,000만 원 버는 사람이 해보게 펑펑 쓰는 사람은 뭐 있습니까? 뭐 좋은 차 타고 뭐 그러려면 그렇죠. 필요하죠. 그러니까 댓글에 보면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200, 300 평균인데 이런 건 어떻게 이게 평균인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금액을 막 400, 500 지금 그 하시는 분들 보면 뭐 돈천 벌고 막 너무 쉽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신랑 입장에서는 좀 주눅이 드는 건 사실 같은 거. 사실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분 중에 월 300 미만은 잘 없어요. 그렇죠. 예, 거의 잘 없어요. 거의 보면은 연봉으로 이래 보면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비자 신청할 때 그분 소득금액 증명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세공제 전이잖아요. 작아도 그때도 3,500원 다 넘어가고요. 예? 4천 몇백. 그래도 중소기업 다니면서도 4천 몇백이 대부분 평균이더라고요. 그분은 요즘 진짜 200 받는 분이 있는지 저도 의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런 댓글 다시는 분들은 결혼 국제 결혼을 생각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에서 그 댓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장에서 한 직장에서 이제 한 계통으로 회사는 옮겼더라도 그 계통으로 직장 생활을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오신 분들은 수입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는 분들 요즘은 또 나이 50 정도 이래 돼서 결혼을 못한 분들 있잖아요. 50 앞뒤 이 정도 되는 분들은 보면요. 나름대로 자기 기반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 거 플러스 부수적으로 다른 수익거리를 뭐 점포를 한 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월 수익이 임대료로 얼마 정도 나옵니다. 이러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수입을 제대로 잡아놓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분들만 다 결혼하고 그렇게 안 된 분들은 결혼을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옛날처럼 그냥 돈 못 버는 사람들만 결혼한다 이런 인식이 이제 아니다. 많이 고급적인 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분들도 많이 하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거죠. 자, 막말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소득 기준이 혼자 사는 사람이 1년에 2,100만 넘으면 결혼할 수 있는 건 제도잖아요. 그러면 한 달에 200 받는다? 그럼 2,400이잖아요. 그분 결혼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더 수입이 높은 사람들도 이제 많이 하는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업자들끼리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앞으로 몇 년 지나면 이 국제 결혼이, 베트남 이 결혼이 앞으로 실제로 이 사업이 언제까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해요. 아마 어떤 분들은 뭐 5년 지나면 이제 베트남 결혼 할 사람이 있겠어요. 이런 말 하지만 저는 아니다. 결혼은 계속 갑니다. 왜? 한국에서 이제 나이가 들고도 결혼을 늦게 하는 분 중에도 좀 경제적으로 아주 안정이 된 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도 놓고 이렇게 하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한국의 중매 업체에다가 이제 의뢰해갖고 맞선을 많이 봅니까? 대부분 40대 초반이다 이거예요, 여성들이. 신랑분이 40대 말이고 이러다 보니까 40대 분 여자 만나서 내가 자식 놓고 이렇게 살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베트남 결혼을 많이 전환을 한 거예요.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또 그런 분들이 어느 정도 지위도 되고 직책도 되니까 신부들한테도 사실 잘해주고 그래서 결혼해서 잘 사고 성공률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 경제적으로 힘든 분이 넌 한국 여자든 베트남 여자든지 다른 나라 여자든지 결혼을 하면은 항상 경제적으로 쫓기면은 가정이 행복하지는 못하잖아요. 돈의 여유가 좀 있어야 마음이 느긋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이프한테도 좀 잘하고, 뭐, 이렇게 처가집도 신경 쓰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나이가 빠듯해. 그거 뭐 축사 살다 일은 하고 있는데 월급 들어오는 거 빠듯해. 이분이 과연 결혼했을 때 경제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다. 근데 이제 저는 과거에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어요. 진짜 월급 200만 원 받았어요, 그분.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하니까 이분도 더 많이 받는 업종으로 전환을 막 하더라고요. 그 신부 들어올 때 되니까 월급 300 이상 받는 분으로 본인 스스로가 만들더라, 이 말이죠. 막말로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요. 직장하다 힘드니까 화물차 하나 사갖고 요즘 뭐 개별 남바 달아갖고 막 다른 물건 배송하는 일도 막 하더라고요. 그럼 요즘은 어때요? 하니까 화물차 할부 내고 나도 그래도 뭐 한 300 이상, 400 사이 벌어요. 그분 200 받을 때하고 달라지잖아요, 벌써. 결혼을 하게 되면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안 많게도 남자의 어떤, 있잖아요. 우리가 가정을 책임을 져야 되고,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좀 힘든 일보다 편한 일을 택하려고 하는 게 한국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결혼을 딱 하게 되면 달라져요.